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어제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다가 못했던 경기도지사 관련주 얘기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경기도지사가 관심이 많이 쏠리긴 하는데 종목 수는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뭐 정책주나 뭐 대선주처럼 이렇게 종목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는 짧게 얘기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뒤에 부분에 얘기를 좀 해드리고, 원래 앞에 부분에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지수가 좀 흔들렸기 때문에 지수 얘기 좀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지수가 어디로 갈지 요것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와 관련된 전쟁 수혜주, 인플레이션 수혜주도 계속 움직이거든요. 시간에도 움직이고 장중에 뭐 들었다 놨다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것들이 움직였는지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 관련주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개인들 심리가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수가 그렇게 급락 나온 것도 없는데, 급락 나오기 전부터 개인들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뭐 좋은 거죠. 좋게 얘기하면은 개인들이 이제 다 이제 포기하고 이제 접는구나 그런 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또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깝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개인들이 이제 군인으로 따지면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사기가 완전히 꺾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지금 거의 당나라 군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전체 개인들 분위기가 그렇다고요. 전의를 잃었어요. 항상 바닥 찍고 마지막에 쥐어 짤 때 꼭 그래요, 보면. 근데 전의를 잃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지수부터 잠깐 이제 보여드리고요. 왜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했는지 얘기를 해드리죠. 최근에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가 지금 이렇게 쭉 하락하면서 끝납니다. 어제도 마이너스 2% 하락으로 끝나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떨어졌었죠, 그죠? 올해 1월 달부터 쭉 하락했다가 2월 달에는 반등 나왔다가 전쟁 터지면서 또 빠졌죠, 그죠? 여기 3월 달, 3월 중순부터 또 열심히 올라왔다가 4월 달은 또 빠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단기 급락하면서 증시가 흔들린 거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러시아 사태 장기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 이런 우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떨어뜨리고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왜 빠지냐면, 우리나라는 계속 얘기를 해드렸지만 저는 계속 얘기해드렸던 게 뭐냐면 나스닥 지수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대비하고 계셔라. 대비하라는 게 손절을 하거나 현금 들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떨어지더라도 놀라지 마셔라. 그 얘기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반등이 세게 나왔으니까 꺾었다 가는 건데, 자 비관론자들이 꼭 이제 또 활동을 하죠. 비관론자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별로 빠진 게 없어요. 코스피 지수 보시면 미국이 이만큼 떨어질 때 우리 이만큼 떨어졌거든. 왜냐고요?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죠?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어제 잠깐 보여드렸는데 오늘 한번 더 보죠.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시면 우리나라 주식을 최근에 사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별 현황으로 보면 오늘도 좀 팔았는데, 거래소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4월달 들어서 계속 팔고 있어요. 4월달입니다. 외국인 기관 팔고 있죠. 개인들만 열심히 사요.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는 거고,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 여기도 지금 최근 4월달 들어서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그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의 팝니다. 사는 날은 조금 사고 파는 날은 완전 팔고 그래요. 근데 이게 명심하셔야 되는 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지금 굉장히 많이 파는 게 아니에요. 조금 파는 거예요.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사주는 사람이 개인이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개인들이 대형주 좋아합니까? 중소형주 좋아합니까? 중소형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주 쪽은 아무래도 이제 받쳐주는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별로 힘이 없는 거죠. 그죠?
이제 또 이제 4월달 들어서서 또 살짝 꺾으니까 개인들이 아유 돈 안 벌리겠네 그러면서 방송도 안 듣고 방송도 천천히 들어오고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아이고 조정 오겠네 이러면서. 네. 아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이기도 하고 개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건 좋은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안타깝기도 하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아무튼 이제 살짝 눌러주니까 변동성이 좀 나오겠죠. 변동성, 그죠? 원래는 변동성이라는 게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심하게 들었다 놨다는 걸 변동성이라고 하잖아요. 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지수가 빠지고 외국 기관이 같이 팔면 그냥 떨어지기만 해야 되지 변동성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개별주나 테마주들을 보면은 변동성이 나옵니다. 대형주는 변동성이 없습니다. 근데 개별주 테마주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형주는 변동성이 없다니까요. 그냥 지수 빠지니까 그냥 그대로 빠져요. 뭐 예를 들면은 자 잠깐만요 보여드리죠. 제가 이 종목들 이렇게 시황 얘기하고 그럴 때 제 목소리가 막 처지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런 거 없죠. 마지막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 좀 들어와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이제 평상시에 꾸준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지수가 폭락하거나 뭐 종목이 좀 떨어질 때 제 목소리가 다운되거나 막 힘들어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그죠?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네. 근데 개인들은 안 그래요 지금. 굉장히 주관적으로 쳐다본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왜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유럽의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분이 하신 얘기잖아요. 명언입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네. 돈에 미친 사람이다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참 좋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분이. 네. 자 보세요. 삼성전자 보시면 어때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우리 흔한 얘기로 조금 메롱이라고 그러죠, 메롱. 상태가 네? 메롱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별로예요, 그냥.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건 변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힘이 없어서 아이고야 이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네. 그죠? 힘이 없어요, 힘이. LG 에너지 솔루션 떨어지죠. 어디 아픈 사람처럼, 그죠? SK 하이닉스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 양봉 한두 개 나오면 다 해결돼요. 현대차 앞에서 저점 하나 찍어놓고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고, 삼성 SDI도 열심히 반등 나왔는데 지금은 네이버 그죠? 네. 힘못 쓰고 있고, 그죠? 카카오 같이 가야죠.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 힘들이 없다고. 포스코 0 그죠? 포스코가 뭐 하는 회사예요? 포스코가 뭐 하는 회사죠? 철강 그죠? 네. 시간에서 철강주들 막 상한가라고 막 그랬거든요. 러시아 전쟁 수혜주라고 막 그러면서. 근데 포스코는 꿈쩍도 안 하죠. 네, 아무튼 이러고 있어요. KB금융 여기도 그냥 상태가 그냥 변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변동성이 없다니까. 조금 떨어지거나 횡보하거나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 왜 그렇다고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씩 조금씩 파는 거예요. 많이 파는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외국인이 도망가는 거 아니거든요, 저거. 근데 팔고 있어요. 기관은 맨날 팔아요. 저 아저씨들은 맨날 팔어. 그냥 그러느냐 하시면 돼요. 네. 기관 욕할 힘도 없어요, 요즘에, 그죠? 네. 그냥 그 사람들은 늘 그래요. 네. 그리고 저게 누구예요? 코스닥은 좀 다르죠. 네. 좀 다른데 아무튼. 네. 그냥 사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형주들은 변동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개별주 테마주는 변동성이 있는 게 있어요. 왜 이 얘기를 지금, 원래는 이게 길게 설명할 게 아니었는데 길게 좀 설명을 지금 하는 이유가, 변동성이 지금 없는 장인데 변동성이 있다? 그러면 그 종목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력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주들도 요즘에 그냥 힘이 없어서, 그죠? 네, 마치 진짜 무슨 코로나 걸린 것처럼, 아니면 조류독감 걸린 닭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류독감 걸린 닭 보셨어요? 저 본 적이 있거든요, 한번. 네. 진짜 딱 보는 순간 얘 아프구나, 그게 느껴져요. 네.
각을 딱 보면은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아, 얘 걸렸구나. 제가 수의사도 아닌데 딱 보자마자 압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별주 테마주 중에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있다고요. 그 뭐겠어요? 이 와중에 들었다 놨다 하면서 터는 거예요. 개인들을 탈탈탈탈 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인들 꼬셔가지고 이제 뭐 물리게 하는 종목도 있긴 있지만 막 터는 겁니다. 요즘에 그런 개별주 테마주가 눈에 많이 보입니다. 네, 지천에 널렸어요. 아셨죠? 네, 지천에 널렸다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가려낼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아무튼 돈은 뜨겁게 사랑하시되 사랑하세요. 네. 그게 돈에 미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대신에 차갑게 달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수가 아무리 폭락하건 뭐해도 목소리가 변하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얼마 전에 좀 감기 몸살이 심하게 들어서 목소리가 좀 이상했던 적은 잠깐 있었지만, 네. 지금도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변동성이 나오는 걸 잘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지사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좀 얘기해드리려고. 어제는 농업 관련주 얘기해드렸고, 그죠? 네. 농업 관련주들이 어제는 급등했다가 오늘은 폭락 나왔죠. 네.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세력이 뭐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둘 중 하나겠죠. 팔아먹고 있든가 매집하고 있든가, 그죠? 네. 비료주 중에 세력이 팔아먹는 게 있고요, 세력이 사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동시에 사고 동시에 팔았거든요. 요즘에는 어떤 종목은 세력이 팔아먹고 있고 어떤 종목은 세력이 사고 있어요. 네. 희한하다니까 요즘에. 네. 요즘 테마주들이 요즘 그렇게 갑니다. 각자 따로 갑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개인들 터는 과정에 있는 그 변동성 있는 종목들은 나중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무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짜와 진짜가 지금 섞여 있어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지수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거는 나스닥 지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따라갈 겁니다. 나스닥 지수가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을 언제 했어요? 자, 예, 어서 오세요. 네. 한번 맞춰보세요. 미국 금리 인상 여기서 했다. 여기. 자, 미국 금리 인상 어디서 했을까요? 자, 찍어보세요. 대충.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지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날짜 검색하지 마시고 자, 찍어보세요. 미국 금리 인상 언제 했어요? 자, 빨리 눈치껏 찍으세요. 언제 했어요? 역시 이쪽이 확실히 낫다니까요. 시범님 계신 쪽, 그죠? 네. 거기다 8번 찍으셨죠? 오케이. 이쪽도 8번 찍으셨고. 네. 8번이잖아요. 그죠? 9번 아니고 8번이요. 8번이에요, 8번. 네, 그죠? 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죠? 네. 금리 인상 전, 금리 인상 후. 그죠? 금리 인상 전에 선반영돼서 주가가 빠졌네요. 그죠? 네. 근데 이거는 미국 지수고, 자, 치우고. 아무튼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서, 금리 인상 하고 나서 세게 올라왔다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살짝 꺾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15년도에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었거든요. 첫 금리 인상을 2015년도. 네. 그때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다우지수 똑같고 이때 여기서 금리 인상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증시가 신고가 열심히 나다가 잘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 때인데 금리 인상을 금리 인상 전에 주가가 맨날 뭐 테이퍼링 한다 그러면 급락했다가 또 올라오고 그러면서 아무튼 계속해서 신고가가 났어요. 신고가가 열심히 났는데 2015년 여기 8월달이거든요. 7월달, 8월달 신고가 내면서 잘 가고 있죠, 그죠? 잘 가다가 금리 인상을 12월달에 했는데 4개월 앞두고 폭락을 한번 했어요. 한번, 그죠? 그 다음에 들었다가 한 번 더 내리꽂았죠. 쌍바닥을 찍어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쌍바닥을 찍어 놓고 10월, 11월 달까지 다시 올려요. 어디까지요? 전고점까지 올린 다음에 12월 달에 금리 인상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딱 합니다. 금리 인상을 하고 났더니 증시가 안 빠지고 살짝 올라가거나 옆으로 돌려요. 네. 금리 인상 끝났거든요. 됐다 이제 거래도 터지면서 이제 옥션 만기일 끝나고 이제 가자 막 그랬는데 금리 인상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나스닥 지수하고 다우 지수가 잠깐 다이빙을 한번 더 합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떨어집니다. 이유? 특별한 거 없었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전 세계가 망할 거라고 그 소리 또 하면서. 네. 금리 인상 전에 3, 4개월 전에 한번 구덩이를 팠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구덩이 판 다음에 급락한 다음에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갔습니다. 네. 아까 제가 그래서 요즘에 털리는 개인들 보면서 안타깝고 불쌍하다 그러는 거예요. 좀만 더 참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털리면 안 아까워요? 그죠? 처음부터 털렸으면 더러 억울한데, 그죠? 네. 여기서 털리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네. 당장 돈이 안 벌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본인의 정체를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여기서 털렸거나 여기서 털리면 그나마 덜 억울하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여기서 털리면 얼마나 나중에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네. 지금 뭐냐면 금리 인상 끝나고 살짝 누르는 과정, 여기란 얘기예요. 이게 안 나오길 바랬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무방에서 한 적이 없어요. 아마 거의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안 오길 바랬으니까. 근데 왔어요. 네. 요번에 그냥 러시아 전쟁 그때 났을 때 2월 말에 그리고서 올라갔으면 이게 안 나왔을 텐데 이게 지금 또 나온 거예요. 아무튼 이게 이 지점입니다. 네. 여기에서 그러고 나서 계속 달린 거예요. 이제 금리 인상을 또 하죠. 지금 했죠. 네. 금리 인상 전에 구덩이 파고 금리 인상 끝나고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살짝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여기에서 멈출지 여기서 멈출지 좀 더 떨어질지는 봐야 알아요. 그거는 미국 형님들, 우리나라 형님들도 아니고 미국 형님들의 뜻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전저점을 뭐 더 폭락을 하거나 전저점 건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번에는 언제 7년 전에 전저점을 건드렸거든요. 살짝 건드리고 왔어요. 그냥 턱 치고. 네. 무슨 옛날에 군대 가면은 여자분들한테 죄송한데, 네. 군대 가면 그 선착순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거 제일 싫었어요. 네. 달리기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라, 네. 선착순만 하면은 저는 거의 다 뜯던 것 같아요. 네. 달리기에 소질이 없어요, 저는. 네. 근데 아무튼 선착순 할 때 왜 어디 찍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탁 찍고 오듯이 전저점을 탁 건드리고 올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안 그럴 수도 있고, 오늘이 저점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내일 모레일 수도 있어요. 네. 이거 따라 달린 거예요. 나스닥 지수가 여러분들이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오늘 밤에 기도를 하셔가지고 나스닥 지수를 안 떨어지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힘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인맥이 있어서 월가에 전화 한 통해 가지고 나스닥 지수를 안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과 그런 힘이 있다면 해보세요. 네. 해보시라고.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아니면 신경 쓰지 마세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아셨죠? 아셨죠? 네. 그런 인맥이나 아니면 기도의 힘이 없는 한은 그냥 내비두세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어디가 저점인지 모른다니까요, 100%.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내일 모레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여러 비관론자들이 그렇게 떠들어대듯이 그런 급락은 안 나와요. 네. 아무튼 7년 전에 미국이 첫 금리 인상할 때 그때랑 똑같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차트가 아까 왜곡되어 있는 게, 아까는 왜 4개월 전에 팍 급락했잖아요. 그리고 탁 들었다가 금리 인상하고 나서 탁 떨어졌다가 팍 깎거든요, 이렇게. 네? 그때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 팍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다 말고 확 올라갔어요, 나스닥 지수가. 그래서 개인들이 나스닥 지수와 연동된 ETF나 그런 거에 많이 물려 있고, 이때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 날 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불을 뿜었거든요. 잘 보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팍 올라갔다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연동된 ETF나 종목을 개인들이 많이 사놨다고. 어제 얘기 잠깐 했었죠, 그죠? 그 사람들 지금 죽이는 거예요. 세력이 누구를 죽이는 거냐면, 아가방 컴퍼니나 캐리소프트나 제로투세븐 같은 아니면 보성 파워텍이나 한신기계나 서정기전 들고 있는 원전 테마주, 네. 아니면 이제 일성건설이나 덕신하우징이나 이런 NX나, 그죠? 이런 정책주 들고 있는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라, 나스닥 지수하고 반도체가 급등했을 때 여기서 이거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지금 괴롭히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타겟이 아니에요. 왜냐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거 많이 샀다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저점을 깨고 있잖아요.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상장 폐지? 아니에요. 상장 폐지도 그것도 뭐 어쩌다 한번 나가는 거지 뭐 날마다 상장 폐지 당합니까? 네. 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전저점 깨는 거예요. 이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전저점 깨지고 있고 나스닥 지수와 연동된 거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떨어질 때 3배짜리가 있어요. TQQQ라고 3배짜리 있는데 나스닥 지수가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20% 넘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TQQQ 산 사람은 60% 손실이었어요. 아무리 계잡주를 사도 계잡주를 사도 60%까지 손실 잘 안 납니다. 이 나스닥 쪽에 반도체 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인다는 표현을 제가 가끔씩 쓰거든요. 이럴 때 귀에 쏙쏙 들어가시라고. 그 사람들이 타겟이지 뭐 개별주 테마적으로 있는 여러분들 타겟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나스닥이 떨어지는 거를 방어할 뭐 그게 있으시다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지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수 걱정해가지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더 힘만 드세요. 지수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판을 만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문제지. 자, 아무튼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가 이제 가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따라 움직일 거니까 그거는 계속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스닥 지수 들었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떨구죠. 그죠? 그리고 저기 다우 지수도 보면 살짝 올라갔다가 떨구고, 그죠? 미국 잠깐만요. 국제 유가도 보면 살짝 들었다가 누르죠. 다 눌림목이에요. 미국의 금도 보세요. 금도 살짝 들었다가 누르죠. 다 눌림목이라니까. 다 눌림목. 환율은 약간 달라요. 다 이렇게 거의 다 눌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비트코인 있죠. 비트코인 안 하실 텐데 참고만 하세요. 비트코인 차트 보지 마세요. 비트코인도 요즘 똑같아요. 비트코인도 차트가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코스피 지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못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최근에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낫다. 아무튼 코스닥 저기 비트코인도 이렇게 보면은 거기도 엉망입니다. 코스닥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들었다가 났어요. 거기도 상태 안 좋아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이제 그 투자처들을 이렇게 보면 애매하게 해놨어요. 애매하게. 요즘에 우리나라 그 고위 관료들이나 대통령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를 찾고 있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무슨 개그 콘서트 보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주식을 좀 그 정도 올려주고서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겠는데 부동산 값이 2배, 3배, 4배 이상 오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안정을 찾은 겁니까? 고점 내려오고 있는 거지. 저기 뭐야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거지. 근데 그걸 보고 안정화되고 있다고 해요. 주식이 이제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하고 나서 7년 전에 한번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잘 갔어요. 뭐 대형주도 몇 가지 얘기해 드릴 게 있는데 그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저기 하실 때 저기 뭐야 할 것 같아서 이거 넘어가고 그 관련된 거는 이제 대형주 잘 가는 게 있어요. 금리 인상 끝나고 나서 흔들고 나서 그 낮에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해 드렸고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경기도지사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경기도지사 얘기하기 전에 이거 먼저 얘기해 볼까요? 뭐냐면 그 오늘 이제 장중에 들었다 놨다 한 테마주들이 뭐가 있냐면 잘 아시겠지만 GSE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죠? 가스. 이제 고유가 에너지 수혜주인데 그 중에서 가스와 관련된 거죠. GSE. 이게 거래가 지금 다시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얘기가 아닙니다. 24% 급등한 걸 제가 뭐 이걸 사라고 지금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양봉이 나왔는데 이 양봉은 좋은 양봉입니다. 보통은 이제 급등하고 나서 뒤에 거래가 터진 양봉이 나오면 제가 보통 안 좋게 얘기하죠. 현재까지 봐서는 좋은 양봉입니다. 뭐냐면 이게 테마 무슨 테마죠? 러시아 그 천연가스
수혜주라고 그랬죠, 그죠? 네. 최근에 그거 보여드린 적 있지 않나요? 며칠 전에? 오늘이 화요일이고 지난주에 보여드렸겠다. 천연가스 가격 계속 슬슬 올라간다고. 기억나시는 분들 1번 찍어주시고요. 와, 오늘 유튜브 쪽에 보니까 네, 최근 들어서 가장 제일 적게 들어왔네요. 아주 좋아요. 네, 적게 들어와야 돼. 네. 천연가스가 계속 신고가 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탈원전 한다고 그래가지고 탈원전에다가 또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지니까 석탄 발전소 잘 안 떼고 막 그랬거든요. 그 천연가스 LNG 발전소들이 많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 탈원전 덕분에 전기세 폭증하게 생겼어요. 천연가스 LNG 갖고 지금 전기 생산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이거 자꾸 올라가면은 아마 나중에 전기세 폭탄 맞을 겁니다. 네. 탈원전 때문에 이렇게 이게 지금 전기세를 안 올리고 눌러놔서 그렇지 이거 나중에 문제 많이 될 겁니다. 천연가스 계속 올라가죠. 네. 대번 신고가 조금 나니까 어떻게 돼요? 신고가 살짝 나니까 대번 GSE하고 관련 주도가 올라가죠, 그죠? 이 얘기 미리 해드렸잖아요. 네. 제가 이쪽 테마 전문이라니까요. 대선주만 하는 줄 아시죠? 원래 전문은 대용주예요. 대용주가 제일 자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자재 저쪽하고 네. 이걸 다 보면서 하기 때문에 대선주는 그냥 시즌 때만 하는 거예요. 자, 대성에너지죠. 이것도 27%까지 급등했다가 14%로 끝났어요. 이거 괜찮은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 테마가 끝난 게 아니라고요. 제가 자꾸 러시아 전쟁 관련주, 인플레이션 수혜주 이거 단기로도 괜찮지만 중장기로도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게 급등하니까 중앙에너비스 같은 거 따라 급등하겠죠. 오늘 12% 급등. 차트가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이만큼 밑에서 2배, 3배씩 올라온 종목들도 안 죽고 살아 있는데 바닥에 있는 농업 관련주들은 안 가겠냐고요. 네? 힌트를 그렇게 드리는데 에너지 원래 뭐든지 에너지 관련주가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흠구석유 쭉 들었다 놨죠. 네. 꿈틀거리잖아요. 그 러시아 관련 테마주가 안 끝났어요. 시간에서 보시면 시간의 상승 이거 보세요. 네. 동일제강 시간의 상한가 같죠? 철강이죠. 하이스틸 여기 보시면 뭐 K스틸도 있고 이거는 저기 KG 저기니까 쌍용차로 봐야 되고 부국철강, 문배철강 최근에 러시아 문제로 급등했다가 꼭 눌러놓고 시간에서 또 급등하죠. 네. 철강주도 그죠? 네. 살아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관련 테마 이게요 지금 우습게 보실 게 아니라니까. 경남스틸이 원래는 홍준표 씨 테마주였는데 지금은 철강주로 가요. 네. 시간에서 그 4% 올랐죠. 네. 러시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 관련 테마주들이 지금 계속 움직입니다. 네.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6월 1일까지 6월 1일 지방선거죠, 그죠? 제가 그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 선거 이제 3월 9일날 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라이브에서 얘기 자주 했고 저녁 방송 때 얘기를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이제 선거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때 끝나고 나서 그 얘기했을 거예요. 네. 민주당 쪽에 있는 정치인들은 감옥 안 가려고 이제 발버둥 치는데 모든 신경을 다 쓸 거다. 그 얘기 기억하시는 분들 2번 한번 찍어보실래요? 그 얘기 한 거 기억나세요? 네. 민주당 쪽은 이제 그쪽은 이제 감옥 안 가려고 아마 난리를 칠 거다. 그 얘기 한번 지나가면서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기억하시죠? 네. 한두 번 얘기했을 거예요. 지나가면서. 네. 요즘에 정신없죠. 정신없어요. 네. 민생이고 뭐고 감옥 안 가려고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선거 끝나자마자 다 그래요. 다. 네. 난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이렇게 많이 저질렀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냥 감옥 안 가려고 그냥 3월 10일부터 계속 저러고 있어. 한 달 내내. 네. 온 마음이 다 거기가 있어요. 감옥 안 가려고. 자기들끼리는 뭐 있나 봐요. 난 모르겠어요. 왜 저러는지. 근데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 씨는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식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윤석열 씨는 뭐 하고 있어요? 이거 객관적으로 보면 되게 재밌다니까. 객관적으로 보세요. 윤석열 씨 뭐 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씨는 정작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인사하러 다니잖아요. 인사하러. 국민들하고 시민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이제
그 보수 쪽에도 이렇게 서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원래 집안에도 인사가면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학렬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인사로 댕기잖아요. 오늘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왔잖아요. 이 사람은 인사로 댕긴다고 정신 없어요. 안동 가고 어퍼컷 한번 하고. 윤석열 씨는 이제 인사로 다닌다고 정신 없고. 네. 그리고 저기 누구예요? 아까 보니까 뭐 해외 교포들한테도 이제 뽑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가라고 누구 뭐 시켰다고 막 그러대요. 네. 그런 뉴스 나오던데. 윤석열 씨는 인사하러 다닌다고 정신 없고, 안철수 씨는 이제 인수위원회 정책 그거 한다고 정신 없고, 민주당 쪽은 감옥 안 가려고 정신 없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죠? 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주식 얘기냐면, 그래서 테마주가 요즘에 정치 테마주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요? 관심을 좀 가져줘야 가는데 그냥 감옥 안 가려고. 네. 한 사람은 이제 인사로 다닌다고 정신없고.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청와대 들어갈 때까지.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이제 오늘 보니까 검수완박인지 뭔지 뭐 그런 말 막 하면서 이제 온 관심이 다 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저출산 테마주 이런 거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갈 수 있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아셨죠? 정치권에서 저런 식으로 막 하면 테마주 잠깐 안 갑니다. 네. 그죠? 네. 아무튼 이제 뭐 저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슈가 그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러시아 관련된 인플레이션 이런 테마주들을 자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네. 인사로 댕기자. 윤석열 씨 인사로 다니고 내부에서는 장관 인사하고 있고 인사청문회 준비하고 있고 바빠요 요즘에. 요거를 잘 참고하셔야 돼요. 네. 저기 검수한박인지 뭔지 저거 잘못 밀어붙였다면은 민심이 입안해서 6월달 지방선거에서 크게 질 텐데, 그거를 알면서도 지금 저러는 거 보면 뭐가 있긴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모든 이슈가 근데 다 언제 끝날까요? 네. 윤석열 씨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끝내려고 하는 거니까 5월 10일 전에 끝나든지 안 끝나든지 결과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는 6월 1일 날 치러지니까, 그죠? 그 전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뭐겠어요? 정책 테마주들이 가기는 가겠죠. 가긴 가겠지만 그거보다는 돈이 다른 쪽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정책 테마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절하시거나 더 사시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식은 언제 사야 돼요? 쌀 때. 안 가고 누를 때 사야죠. 지금 사는 거예요. 사놓고서 왜 안 가? 막 이러지 말고. 예. 승리내는 분들이 있어요. 안 간다고 바로 동동 굴러요. 그분들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자는 아무한테나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뭔데요? 그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그 돈을 잘 벌고 잘 지키고, 그죠? 그걸 잘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돈을 잠깐 벌을 수도 없겠지만 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명의로 끝나지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다 뺏긴다고요. 성질머리가 그런데 돈이 거기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주식하시면서 이제 성격도 고칠 수 있는 저로의 기회라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뭐 검수완박 자꾸 아까 보니까 뉴스가 계속 검수완박 해서 그 뉴스만 나오던데, 이럴 때 이제 러시아 쪽 테마주를 하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근데 러시아 쪽도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되게 재밌어요. 러시아 쪽도.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재밌는 게 전쟁의 당사자인 푸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잠깐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말을 안 해요. 그죠? 네. 뭐 미국에서 막 뭐라 하고 막 서방에서 영국에서 뭐라 하고 막 그러는데 푸틴은 말 한마디 안 해요. 네. 개에 비유해서 미안한 그분한테 미안한데, 개 있죠? 개. 짖는 개보다 안 짖는 개가 더 무섭다는 얘기 아시죠? 네. 푸틴이 진짜로 무서운 사람이에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네. 또 이 얘기했다고 또 핵전쟁 나는 거 아니야? 또 그렇게까지 또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푸틴이 뭐 했다 언론에서만 떠들죠. 네? 그 AP나 뭐 로이터 통신 이런 데서 CNN이나 뭐 뉴욕타임즈 그거 다 미국 정치권이랑 다 한통속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뉴스는 잘 안 믿어요. 거기서 나오는 뉴스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네.
썩었다니까요, 거기도. 근데 아무튼 푸티 거기서 다 나오는 얘기지. 푸틴은 아무 말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아무튼 러시아 관련된 테마주들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리고 경기도지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경기도지사 관련주 관심 있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이거 한번 찍어보세요. 네. 관심들이 있으세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좀 찍어보세요. 네. 관심 있으세요? 제가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는 경기도지사 관련주 얘기를 자세하게 해놨고, 라이브 회원들 어제 혹시 못 들으신 분들 있으면 어제 오전인가? 어제 오후인가 보다. 오전인가? 헷갈리네요. 어제 녹화 방송 보면 있습니다. 네. 보시면 경기도지사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원래는 이제 지방선거죠. 이제 지방선거 얘기죠, 그죠? 지방선거가 원래 치러지면요, 솔직히 경기도지사나 여기보다는 어디에요? 서울시장 관련주만 거의 가요. 서울시장. 네. 이해되세요? 옛날에 이렇게 서울시장 관련주 많이 간 거 쭉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서울시장 쪽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서울시장보다는 경기도지사 쪽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과거에 현대통신이라고 있었어요. 이름 바꿨지 또. 네. 잠깐만요. 뭐인지부터 볼까? 네. 현대 HT로 이름 바꿔요. 현대 HT가 옛날 이름이 현대통신, 통신인데, 이게 예전에 정몽준 씨 아시죠? 피파 부회장 하신 분, 현대. 네. 이게 그분 테마주로 많이 갔었어요. 대선주로 갔다가 이분이 2014년도에 세월호 터졌을 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거기 서울시장 선거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때 서울시장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이만큼 갔어요. 그러니까 2,000원, 1,000원대였는데 한 3배 정도 급등했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시장 관련주. 몇 개만 얘기해 볼게요. 이거하고 그 당시에 상대방 쪽에는 이제 박원순 씨 있었죠, 그죠? 네. 박원순 씨 테마주로 모현지가 그때 이만큼 나갑니다. 여기였는데 이때 이것도 한 2배 급등했어요. 상한가도 좀 나오고. 네. 괜찮았죠? 네. 이렇게요. 그리고 아까 김항식 씨라고요. 정몽준 씨 나올 때 그 당 내에서 경선했었거든요. 김항식 전 국무총리. 네. 그분 관련 테마주도 여기 보시면 2014년이니까 여기. 그때 이게 그걸로 갔었어요. 김항식 씨 관련주. 이것도 2배 급등했죠. 네. 그리고 제일 많이 갔던 서울시장 관련주로 제일 많이 간 거는 안내비죠. 예전에 오세훈 씨가 원래 서울시장 하다가 중간에 관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래갖고 이게 안내비 10배 갔잖아요, 그때. 서울시장 안철수 씨 서울시장 기대감. 이 당시에 이제 박원순 씨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박원순 씨하고 맞붙었던 게 저기예요, 나경원 씨. 그때 한창이 나경원 씨 테마주였거든요. 근데 요거 쫙 올라가죠. 이거 200원짜리였는데 700원 갔으니까 또 3배 이상 갔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서울시장 지방선거에서는 다른 쪽보다는 서울시장 선거, 경기도지사나 전라도지사나 여기보다는 서울시장 관련주 위주로만 가요. 네. 많이 갔거든요, 항상. 네. 그런데 요번에는 이제 서울시장 쪽이 약간 좀 재미가 없어요. 송영길 씨가 지금 나와요. 막 나온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나밖에 없지 않냐라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선거가 끝나고 민주당 정치인들, 민주당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네.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일부가 감옥 안 가려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다니까요. 네. 도대체 저도 잘 모르죠. 네. 제가 정치인이 아니니까. 여의도 쪽에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없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는 짓들이 다 이상해요, 자기들끼리.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대선 경기도지사 오늘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네. 출마하는 이유가 정말 서울시장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서울시장 쪽은 그냥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오세훈 씨 그냥 계속 나온다고 하고,
서울시장 송영길 씨가 나온다고 해서 종목이 움직이는 게 있긴 있는데 뭐 가긴 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그냥 그래요. 네.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송영길 씨 보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다른 사람 누구 있냐? 없다니까 또 자기들끼리도 그러겠네. 그죠? 네. 그 예전에 그 박영선 씨가 나왔었죠. 서울시장. 박영선 씨가 그때 나온다고 했을 때 IMBC가 테마주였어요. 지금은 힘도 없고 거래도 없어요. 네. 매물대 이게 있잖아요. 매물대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현재 주가가 4,000원대죠, 그죠? 5,000원이 매물대 엄청나게 많아요. 잘 보이시면 7번 찍어보시고 네. 매물대 엄청나게 많죠. 막대기 보이세요 이거? 네. 위에 또 있어요. 네. 여기도 있고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네. 매물대 엄청나게 많다니까. 예전에 박영선 씨 테마주로 갔던 게 IMBC 이거 많이 갔죠. 2배? 네. 이것만 간 게 아니고 지금은 희마리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JT라고 있었어요. JT. 네. 박영선 씨 테마주였어요. 이게 이때 많이 갔어요. 2배 갔어요. 네. 희마리 하나도 없죠. 네. 박영선 씨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때 제이시언 시스템. 네. 여기도 이제 박영선 씨 테마주 이만 갔었거든요. 좀 갔는데 희마리가 없죠. 셋이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박영선 씨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굴 보셔야 되냐면 그 유승민 씨 있죠? 유승민 씨하고 이제 김동현 씨, 뭐 세련 물결인지 뭐 무슨 물결인지 아무튼 뭐 그죠? 네. 그 유승민 씨하고 이제 김동현 씨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유승민 씨하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승민 씨하고 그 누구예요? 김은혜 씨라고 네. 그분 얘기 나오죠? 그분 원래가 기자 출신이죠. 네. 그다음부터 이제 그분이 나온다고 하는데 처음에 유승민 씨가 되게 유리할 줄 알았는데 요즘에 그 지지율 그 나오는 거 보니까 유승민 씨보다 김은혜 씨가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전에 유승민 씨 훨씬 높을 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대신정보통신이라는 게 있어요. 유승민 씨 테마주는 손가락에 꼽을 만큼 몇 개 안 됩니다. 원래. 근데 최근에 보면 유승민 씨가 뭐 뭐라 하긴 했는데 아무튼 대충 여기가 얼마냐면 1,200원대예요. 1,200원대 있다가 2,400원 정도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경기도지사 출마 얘기하기 전에 이미 주가가 2배 급등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유승민 씨 테마주 잘못 사시면은 두고두고 피곤하실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미 2배 급등했어요. 언제요? 윤석열 씨가 이기고 나서 선거 대선에서 이기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유승민 씨 테마주가 올라왔다니까요. 네, 2배. 최근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이거는 세력이 없는 차트예요. 네. 이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우리 회원들한테 우리 회원들한테만 얘기하고 여기 뒤에 이걸 상세한 얘기 내가 안 하기로 했거든요. 여기까지만. 아무튼 세력이 이건 없는 차트예요. 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유승민 씨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막 사시면 뭐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런 차트는 네. 교과서에서 나온 차트예요. 세력 없다고. 네. 3일기업공사 이게 저희 방에서 여기서 다 팔았거든요. 여기서 다 팔았다가 갖고 있다가 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팔았더니 회원들이 약간 논란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유승민 씨 경기도지사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파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이 그냥 팔아요 그냥 했어요. 네. 대충 팔았어요 그냥. 네, 다 팔고 끝냈거든요. 지금 후회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이것도 여기가 4,000원인데 여기가 8,000원이에요. 뭐냐면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냥 대충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근처에서. 근데 지금은요 쭉 떨어지죠. 세력이 정말로 여기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 깹니다. 예, 선을 대충 그었는데 일부러 네. 이런 식으로 안 떨어진다니까요. 세력이 있으면 이렇게 안 떨어져요. 저기 나스닥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전부터 떨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이 얘기는 해드릴게요. 네. 대신정보통신이 더 보기 좋은데 유승민 씨 테마주로 여기서 이게 갔었어요. 여기는 언제예요? 탄핵 전에.
옛날 갔었거든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여기를 보면 되겠죠. 여기 이분이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나중에 뭐 배신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탄핵 때도 좀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 2017년 대선 때가 5월이었거든요. 2017년 대선이 5월이었지 않습니까? 5월이 여기입니다. 네. 이 사람 테마주 고점이 언제였는 줄 아세요? 2월 초였어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고점 찍고 떨어졌다고요. 삼해기업공사 똑같아요. 네. 선거 치러지기 3개월 전에 이만큼 올라갔어요. 네. 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종목은요, 사람이 성격 잘 안 바뀌듯이 종목도 성격 잘 안 바뀝니다. 요번 대선 때 대중통신이 올라왔었겠죠, 당연히. 유승민 테마주로 그죠? 쭉 올라왔어요. 작년 6월달입니다, 고점이. 네. 선거가 언제였죠? 3월달이잖아요. 선거가 3월달이었지만 국민의힘 경선은 언제 끝나는 거였어요? 11월달. 11월 빼기 3. 그럼 8이나 9죠? 여기. 3개월 전에 이미 대량거래 터지면서 끝났었어요. 그러면 선거는 6월달, 여기는 3월달, 6 빼기 3은 3.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6 빼기 3은 3. 네. 이 종목의 특징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5일선이나 무슨 보조지표 갖고서 주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네,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꺼내드린 거예요. 꺼내서 해드린 거예요. 이거 원래 이거는 유료 회원들도 저기 문자 말고 라이브 회원들용 강의예요. 이거는. 그죠? 이건 그냥 안 건드리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PM 풍년이라고 있죠. 이게 뭐죠? 그 김동연 씨 테마 주잖아요, 그죠? 김동연 씨 대선 얘기 막 나올 때 그때 많이 갔던 게 PM 풍년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 막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도 잘 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여기가 얼마일까요? 4,000원. 여기는 거의 8,000원. 딱 2배 올라갔어요. 2배 올라가고 비슷한 방식으로 떨어져요. 혹시 눌림목 아닐까요? 네, 눌림목일 수 있는데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네. 김동연 씨가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은 있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 돌아가는 검수완박이라고 아까 그 얘기 좀 잠깐 해드렸죠, 그죠? 네. 이게 민주당한테 그 치명타가 되거든요, 선거할 때. 지방선거에서 이겨야지 윤석열 씨를 견제라든지 뭘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거보다 감옥 안 가는 거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네. 오늘 그 민주당 그 비대위원장 여자분이 있잖아요. 네. 그분이 그러잖아요. 지방선거를 내팽개쳐 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되겠냐. 막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거나 말거나 밀어붙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선거를 지금 이길 생각이 별로 없는, 선거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 테마주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본의 아니게 정치 얘기라 죄송한데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요. 민주당 쪽 테마주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빠서라기보다 그분들 관심이 다 거기가 있기 때문에 네. 선거를 포기한 것 같아 지금. 네. 이해되셨으면 저 9번 찍어주시고 이제 마무리 짓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이제 국민의힘 쪽 관련주들을 보시는 게 낫겠다 이거죠. 그죠? 네, 유승민 씨 거는 아무튼 저기 하시고, 그리고 여기 테마주 그 김은혜 씨 거 테마주 중에 오리콤이라고 있어요. 이게 그 박용만 씨라고 왜 저기 두산그룹 회장님 하셨던 분 있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네, 그분이 이제 국무총리 후보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막 이게 상한가 치면서 급등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니니까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다시 올라와요. 세죠. 아까 IMBC랑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오리콤이 요게 저기 뭐예요? 김은혜 씨 김은혜 씨가 이화여대 신방과 출신이더라고요. 네, 이화여대 이대 나오신 분이에요. 아무튼 여기 관련자 여기 임원이
거기 나왔어요. 네. 부회장님인가? 아무튼 그래. 네. 오늘 급등했더라고요. 참고하세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앞에 여기 음봉들이 세가지고 네. 이거 아마 해결을 좀 해야 될 겁니다. 네. 그죠? 거래도 많고. 네. 아무튼 이런 게 지금 움직인다고요. 네. 뭐예요?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근데 막 떨어지는 것도 있고. 경기도지사 그 종목 공략하실 때 키포인트가 뭐라고요? 민주당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국민의힘이 뭐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차트만 보고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가기는 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리해 드릴게요. 원래 지방선거 관련주는 서울시장 위주로 가는데 이번엔 서울시장이 아니라 경기도지사 쪽을 갈 거예요. 왜냐면 이재명 씨가 이제 경기도지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지금 이목이 쏠려 있다고. 경기도를 만약에 보수해서 갖고 오면 호남 빼고는 거의 다 갖고 오는 거거든요. 대선에서 그렇게 이겼으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압박을 할 수 있다고요. 네. 경기도가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 네. 근데 안민석 씨나 뭐 조동식 같은 의원들 그 사람들 보면 지지율이 높지가 않아요. 이제 김동연 씨하고 뭐 이제 그런 쪽인 것 같은데 종목들 아까 몇 개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종목 그게 다예요. 몇 개 없어요. 김동연 씨 테마주 새로운 게 나올 수는 있는데 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보면서 아마 움직이긴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보면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움직이는 게 있으면. 네. 지금 오리콘 정도 하나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종목들이 아무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변동성 있는 개별주 테마주들이 있어요. 네. 자꾸 강조드리지만 러시아 인플레이션, 1차 산업, 뭐 농업 관련주 이런 쪽을 잘 파셔야 돼요. 농업 관련주 말고도 많잖아요. 러시아가 그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옛날에 300원짜리 불티나 나이타도 못 만드는 나라가 러시아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경공업이 발달이 안 돼 있고 중공업, 그러니까 무기 쪽만 발달돼 있거든요. 네. 1차 산업하고 1차 산업이 뭐예요? 뭐 농사짓고 뭐 이제 광산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목재 이런 거, 네. 그쪽 강국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된 테마주들이 계속 움직일 거니까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움직일 거니까 네. 눈여겨 보시고 지금이라도 매집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김 시장님이 이제 그 관련된 얘기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 도시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혜주 한다고 하시죠 지금? 네. 도시가스, LPG, 시멘트. 오늘도 시멘트 들었다 놨죠. 성신영이 우선주 아까 상한가 같은데 저기 시멘트 우선주거든요. 네. 요거 잘 들어두세요. 네. 자, 김 실장님 여기 주제를 이제 자꾸 얘기해드리죠. 네. 이거 지금 모르시면 여러분들 돈 못 벌어요. 네. 제가 어제도 얘기해드렸지만 저는 크게 얘기한다고요. 네.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도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지만 무방에서는 큰 흐름을 잡아드리거든요. 근데 김 실장님이 이제 세세하게 여자분이라서 원래 여자분들이 꼼꼼하시다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세세하게 얘기를 하세요. 도시가스 테마주가 뭐 있는지, LPG, 뭐 시멘트, 자원개발. 오늘 시멘트주 두 섞어렸습니다. 왠 줄 아세요? 시멘트 요즘 물건 없어서 난리도 아닙니다. 네. 그거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네, 오늘도 아무튼 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네, 요즘 개인들 심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만큼은 심리 관리 잘 하셔가지고 네, 희망을 잃거나 용기를 잃지 마세요. 겁내지 마시고 개인들이 겁을 많이 냈을 때 항상 바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들이 걱정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질 않아요. 설령 일어난다 해도 주가가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거는 제 얘기를 믿으셔도 됩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개인들이 걱정하는 일은 절대 안 일어나요. 설령 일어나도 주가가 안 떨어져요. 재밌더라고요. 네. 진짜 믿으셔도 돼요, 이 얘기는. 네네. 자, 오늘 밤도 이제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